오늘 설명드릴 거는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작업용 PC입니다. 저희 매장이 아무래도 산업단지하고 공장 단지들이 많은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작업용 PC 요청이 사실상 게임용만큼 많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사양이어갖고 요거를 또 한번 이렇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CPU 사용을 할 거고요. 14700K입니다. 사실 요즘은 게임용은 다 AMD가 나가고 있는 추세고 작업용에서만 인텔 거를 쓰고 있어요. 이 CPU가 좀 많이 비싸요. 50만원대다 보니까 쉽게 고르지 못하는 스펙이긴 합니다. 그래픽카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이제 4060 넣을 건데요. 높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4060 Ti에 16기가 메모리를 쓰기도 하시는데 보통 간단한 뭐 어도비 정도 돌리고 나머지는 특수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많이 구동을 하시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비중보다는 CPU 쪽 비중을 조금 많이 태워서 사용들을 많이 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등급을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웬만한 작업용 컴퓨터들은 4060에서 보통 다 끝나기는 합니다. SSD는 요즘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번에 장착할 거는 PN9A1 1TB짜리 2개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장착을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D 드라이브로 쓸 거, 그리고 C 드라이브 쓸 거 이렇게 속도가 빠른 SSD로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할 거고, 지금 현재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거는 PN9A1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왔다 갔다 이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메모리는 좀 넉넉하게 패트리어트 32기가짜리 2개 5600클럭짜리입니다. 파워는 750 골드, MSI 750 골드 파워고 10만원 좀 안되는 수냉 쿨러거든요. 3년 수냉 쿨러고 무상은 3년이고요 누수 보장이 5년짜리이긴 합니다. GL 시리즈보다 A360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A360 가격도 좀 저렴한 A360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조금 더 나는 안정적인 거 써야 되겠다 그러면 보통 많이 쓰는 크라켄 쓰시면 되고, 메인보드는 일전에도 사용을 했었던 메인보드인데 Z790 토마호크 맥스 와이파이입니다. 기존 토마호크는 이제 없을 거고요. Z790 토마호크 와이파이 보드는 없어졌고 이제 Z790 토마호크 맥스 와이파이로 해서 새로 리뉴얼된 제품으로 이제 다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안테나가 일단 눈에 띄게 바뀌었고, 이건 샤크 안테나고 본체 꽂고 이제 최대한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번쩍번쩍하고 좀 크죠? 많이 무겁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데, 메인보드가 토마호크에서 맥스 와이파이로 변경된 게 일단 뭐 방열판이나 이런 데 보면 녹색으로 이제 변경된 거. 메모리가 조금 더 고클럭의 XMP가 더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7200까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거에서는 7800까지 XMP 적용 메모리가 들어간다고 이제 표기가 돼 있어요. M.2 슬롯도 기존에는 PCI 4.0이었는데 지금은 PCI 5.0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조금 더 고성능 M.2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서 원터치 계열의 M.2 실드로 이제 이렇게 변경이 좀 됐고요.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M.2를 사용을 할 수 있고 2.5기가 랜이 들어가 있고요. 이더넷도 토마호크보다 조금 더 상향이 됐다고 이제 스펙 시트에는 돼 있고, 와이파이도 6에서 와이파이 7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조금씩 변경이 돼서 토마호크가 단종이 되고 토마호크 맥스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C타입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후면은 요건 2가지가 있고요. 오디오도 거의 최상급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전원부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총 16페이지의 전원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900K까지도 사용하시는데 크게 무리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보드 금액이 저렴하진 않아요. 상당히 금액이 높다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많이 쓰진 않는데 SATA 8개 있어요. 6개, 2개 이렇게 8개가 구성이 돼 있고 전면 C타입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요거까지 연결해갖고 누드 테스트 해가지고 나오는 거 정도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냉 쿨러들이 전반적으로 다 잘 나와가지고 이 금액에서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좀 오랜 기간 판매가 됐었던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돼야죠. SSD는 지금 제가 하나만 일단 붙였고요. SSD가 제가 어디가 먼저 나오는지 잘 몰라서 동일한 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 먼저 하고 윈도우를 이쪽에 설치하고 나중에 추가 장착을 하거든요. 써멀은 AMAC 아직 제가 사놓은 게 아직 남아서 신형은 아직 아니고요. 발키리 수냉 쿨러 모양은 이런 식이고요. 다 일체형으로 조립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착하기가 쉽습니다. 심볼 모양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회전이 돼요. 회전돼서 모양을 맞출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가형들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MSI 메인보드가 상단에 이렇게 연결하는 게 가지런히 잘 돼 있어가지고
조립할 때 이 부분이 좀 편리합니다. CPU 쿨러, 펌프 쿨러, 5V. 시네벤치 R23 돌린 상태입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했고 메인보드에서 전력 제한 해제만 한 거고요. 전력 제한 해제하는 거는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점수가 35,000점 정도 나왔고 여태까지 테스트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메인보드 사양도 높고 수냉 쿨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높게 나온 것 같고요. 패키지 온도를 보면 최고 93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아마 실사용에서는 다른 세팅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드라이버들은 MSI 센터가 다 깔고 나면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32기가짜리 두 개로 장착을 했고요. 메모리가 5600 스피드로 돌고 있고 7800까지 되니까 요거는 고클럭 메모리가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작업용을 쓰기 때문에 5600 이상은 통상적으로 잘 나가진 않습니다. 어드밴스 CPU 컨피그레이션에서 전력 제한만 해제를 한 겁니다. 전력을 최대치로 다 넣어 놓은 겁니다. 여기 최대값, 여기 최대값, 최대값, 최대값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냥 숫자만 높게 치시면 자동으로 다 높게 들어갑니다. MSI 보드 같은 경우는 CPU 라이트 로드에서 좀 조절을 해서 이 모드 값을 내리면 온도가 좀 더 착해지거든요. 이 모드 값을 이용해서 약간 더 온도를 내려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작업용 같은 경우는 딱히 건들고 출고하는 부분이 대부분 없습니다. 상당히 고사양 작업용이에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낮게 하셔도 크게 지장 없이 사용이 가능한 거고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돌리시는 분들이 이쪽 지역에서는 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세팅입니다. 수냉 쿨러는 발키리 A360 쓰셔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됩니다. 이 제품은 이제 다크플래시 DLX21에다가 조립을 해가지고 출고할 예정이고요. 다 끝나고 나서 또 간단하게 테스트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